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크레버스 자사특목 입시팀 팀 비전에서 리드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김주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먼저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 저는 이제 자사특목 입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28 대입 개편이라고 하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머니들 제가 입시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자사특목고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사특목고는 현재 바뀌는 대입 개편에서는 가는 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대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2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 거고, 저는 일단 큰 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주요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죠.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하 요 정도까지인데, 이제 실제로 입학 인원들로 보면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회색이 일반고 학생들인데, 이렇게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과연 전국의 일반고 학생들이 몇 명이고 자사특목 아이들은 몇 명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고 쪽하고 특목자사고 쪽에서 어느 쪽이 대입에 더 유리하냐라고 하면 특목자사고가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가죠. 어떻게 선발하는가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죠. 15개 대학 정도인데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수시 그다음에 논술 그리고 정시 전형을 보면 거의 80%에 가까운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으로 뽑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고 쪽이 아니라 자사특목, 영재학교 이런 선발권을 가진 학교들에 조금 초점을 맞춘 전형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고 쪽에서 인원들이 적게 가는 이유는, 주요 대학들을 적게 가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위시하는 상위권 학교들에서는 교과 전형, 일반고가 유리한 전형을 상대적으로 적게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상위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제 스카이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스카이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실제로 합격 인원이고요. 합격 인원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격 인원이 아닌 그럼 전체 인원 대비 들어가는 인원은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일반고는 3%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일반고 애들 다 모아놓고 딱 3%만 잘라서 너네만 스카이 갈 수 있어. 그러면 영재학교는 거의 50%, 그다음에 자사고, 외고, 과학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의 또 45%. 그럼 자사고 같은 경우에 여기는 14%인데 이거는 광역 단위 자사고랑 모든 자사고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선호하는 흔히 말하는 좀 상위 자사고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겠죠. 그 입시 정보를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거는 앞으로 그럼 바뀌는 입시에서도 이거는 현재까지의 어떤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이 가는 전형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건가?에 대한 궁금증인데 그걸 보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 어디냐면 서울대죠. 일단 서울대가 가장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럼 서울대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 수능 영향력을 일단 축소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 외에도 학업에 필요한 학생의 실질적 우수성을 검증하는 영역평가는 서류 및 면접을 볼 거라고 했어요. 서류라고 하는 거는 학생부 쪽이 될 거고요. 그래서 MFI라고 하는 이제 다중민의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도 볼 거고, 그럼 이러한 방향성이 나머지 학교들에도 영향을 줄까라고 하면 영향을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변화하는 대입안에서 어쨌든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대입은 분명히 움직여야 되는데 서울대가 먼저 한 발 먼저 움직여요. 레퍼런스가 있죠. 저기 하는 거 보고서 나머지 학교들은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굳이 모험할 필요 없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움직이면 나머지 학교들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저 역량평가 쪽은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출 거냐라고 하면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개편 수능이나 여러 부분 때문에 학생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교과목 이수 내역이라든지 학생의 학업 실력이나 수준을 깊이 있게 평가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들어? 그리고 해당 관심 가는 과목들의 고등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많이 했어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수능과 내신 외적으로라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가가 바뀌면 이건 이제 고등학교잖아요. 그 전에 중학생들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고교 선택이 아마 중요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아까 말했던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고 좋은 과목들을 듣게 하는 거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예,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어? 그럼 못 하는 거죠. 그거 생기부에 안 적어준대요? 못 적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탐구 설계 의지가 강한 학교들 이런 쪽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왼쪽은 이제 변화되는 어떠한 큰 그림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떤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 제가 이제 자사특목고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고에서도 분명히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학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사특목고는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던 학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할 거야라고 하는 일반고와 이미 하고 있는 자사특목고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시가 뭐 또 한 번 바뀌거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만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자사특목고 입시는 입학하는 게 훨씬 더 대입에 중요하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럼 이런 자사고들을 들어가려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학교별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사고 특목고 경쟁률을 본다라고 하면요, 예, 이제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재작년과 작년.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면 얘기 들어봤는데 이 자사특목고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경쟁률은 왜 안 올랐지? 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첫 번째는 이제 바뀌는 입시 쪽에서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이걸 섣불리 선택을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고교학점제, 뭐 내신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이미 어느 정도 내가 가려는 학교를 정해놓은 경우도 있고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에서 이 발표가 2023년 12월에 나왔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움직이려면 이제 1년 남은 상황이에요. 이때 사실 뭔가 갑자기 1학년, 2학년 때 안 했던 준비들을 3학년 때 갑자기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자사특목고 같은 경우엔 내신, 중학교 내신도 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경쟁률이 아주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아마 이 입시 제도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고 이제 어머니들 정보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학교들의 경쟁률은 올라갈 거라고 봐요.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갑자기 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기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후기 선발을 하거든요.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 방식에 있어서 일반고 지원이 한 20%의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은 그렇진 않아요. 거의 내가 1지망 학교를 자사고를 쓰면 내 마음속에 있는 2지망, 3지망은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4, 5지망 학교를 가야 되는, 뭐 경기도나 그런 쪽은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어떤 풀이 한 뭐 외대부고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경쟁률이 3.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뭐 외대부고나 이런 학교들 경쟁률이 자연계열은 6대 1이 넘었었어요. 6.7대 1, 6.6대 1 이랬었어요. 언제? 전기 학생들을 선발할 때. 전기에 선발했을 때 뭐냐면 떨어지더라도 일반고를 무난하게 지원할 수 있을 때. 근데 지금은 리스크가 생겼죠. 예,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막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5대1, 6대1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3대1, 4대1 정도라는 경쟁률도 사실 쉽지 않은 경쟁률이기는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약간 허수가 있었어요. 그냥 한번 써볼까? 내신 좋으니까 떨어지면. 근데 이제는 지원한 애들은 일반고의 선택을 이제 페널티를 감수하고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냐라고 하면 1단계는 내신하고 출결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여기는 이제 정량평가의 영역이에요. 예, 정량평가.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 A 몇 개, B 몇 개 이걸로 점수 딱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결, 미인정, 무단
이게 몇 개냐에 따라서 감점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인데 학교마다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입학 전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산고 같은 학교는 원서 접수를 할 때 자소서를 동시에 냅니다. 근데 하나고나 외대부고는 1차에서 학생들을 선발한 다음에 면접 보는 애들한테만 대상으로 자소서를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요. 예,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럼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냐? 하나고는 서류평가에 점수가 들어갑니다. 서류라고 하는 20점이 들어가요. 근데 외대부고하고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면접 전형에서의 검토 자료로만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면접에 기반이 되는 거니까 사실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2단계 전형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는 학교마다 다른 개별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자소서 기반의 면접이고 특정 학교들만 학과 면접이 남아있긴 한데 민사고 입시가 바뀌면서 지금 학과 면접이 남아있는 자사고는 상산고 하나, 나머지는 다 자소서 기반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단계는 내신 출결이니까 요게 이제 하나로 정리된 건데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과목마다 가중치가 있고요. 학기마다 가중치가 있어요. 예, 그거를 제가 뭐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거고, 들어오실 때 왜 녹색 책자 하나 받으셨잖아요. 그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정리를 해놓은 거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세모가 표시된 게 있어요. 세모는 뭐 제가 김천고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김천고는 역사를 볼 거예요. 역사를 볼 건데 그 학기에 너 역사 안 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볼 거냐면 사회 볼 거야. 사회도 없어? 그럼 뭐 볼 거야? 도덕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상산고 같은 경우에 택 1이라고 적혀 있는 건 너가 하나 선택해. 인데 올해 상산고는 요게 바뀔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보면 뭐 은미체는 다 안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요 그해 여름에 그냥 바뀝니다. 예, 그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상산고 같은 경우에 원래는 사회과학중 택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2학년 2학기 사회가 B가 하나 있었어요. 외대부고 안 되거든요. 예, 안 돼요. 그럼 어디 있으냐? 그럼 상산고 가야지 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상산고도 사회 반영할 거래요. 자, 그럼 이제 뭐예요? 경쟁률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그냥 바뀔 거예요. 지금 아직 교육청 승인이 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반영 과목을 늘리는 거가 교육청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영 과목을 줄일 거야 더 많은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 그건 태클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늘릴 거다? 이거를 사실 태클 걸 일은 없기 때문에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내신에서 B가 하나 있다라고 자사고를 못 가냐? 그러지는 않아요. 갈 수 있는 학교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고요. 내가 갈 학교는 이거 안 보니까 안 해도 돼라고 했다가 그해 그냥 운 나쁘게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나 때부터 하필 왜 나부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지원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은미체 상관없이 주요 과목이든 비주요 과목이든 최대한 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사를 제외한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는 사실 저희가 이제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는 않아요. 예, 일단 1.5배수 추첨을 하고요. 그다음에 1.5배수 추첨한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요. 예, 뭐 1차 지원에서 1.2배수 이하가 되면 모두 다 추첨으로 선발하는 게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고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하고 외고는 그냥 영어 과목 딱 하나만 봅니다. 근데 1.5배수를 뽑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1차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2배수가 넘었다? 그러면 2배수가 넘었으니까 1.5배수가 될 때까지 최근 학기 국어 사회, 그 다음 학기 국어 사회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5배수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근데 2학년 1학기 뭐 시험 본 거 다 봤어요. 근데도 1.5배수가 넘었어요? 그럼 일단 다 선발합니다. 일단 최종 뭐 외대부고도 그렇고요. 모든 학교들도 어쨌든 반영 과목에 대한 동점자 수가 우리가 선발해야 되는 인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다 면접 가서 판가름 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되어 있으면 사실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학교를 다 쓸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학교별로, 예, 주요 학교별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고예요, 하나고. 예, 하나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대 입시 실적입니다. 그럼 이제 고민되는 건 이거죠. 순위를 쭉 봤더니와 하나고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37명을 보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수치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만을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원을 보시면 학생 수 보시면 외대보고 뭐 366, 대원하고 255 이런데 유일하게 200 언더가 하나고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안 되는 인원 중에서 저 정도를 보냈어요. 그럼 요거를 재학생 대비 비율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14%. 그러니까 서울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5% 안에만 들면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물론 나머지 학교들이 좀 낮기는 하지만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카이 전체 인원을 했을 때 일반고는 3%였어요. 이거는 서울대만 봤을 때. 이 정도면 사실 되게 좋은 거고. 그럼 하나고는 다른 학교들은 어떤데? 다른 학교들은 다른 학교 수시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인데 사실 하나고는 좀 특이한 게 학교가 이제 뭐 순위를 매기는 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카이 이런 어떤 순서를 했었을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실 합격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서울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고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디를 제일 먼저 바라본다? 서울대를 가장 많이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00명이에요. 스카이, 서성한 여기만 100명. 전체 인원은 193명. 이거 수시입니다. 수시. 물론 중복 합격이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수시는 거의 N수생은 없다고 보시면 재원생의 거의 절반 정도는 스카이, 서성한은 들어간다. 뭐로? 수시로. 그래서 사실 수시 쪽에 상당히 강한 학교가 이제 하나고 물론 정시가 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올해 세부 전형은 아직 하나고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 것만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고는 어떻게 학생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선발을 하냐? 이게 이제 한 페이지에 있는 거고 이 내용은 아마 그 백서 나눠드린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점이라든지 이렇게 볼 건데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특이점이라고 볼 만한 거는 이제 면접 쪽이죠. 왜냐하면 내신 반영이야 자소서를 내는 거야 사실 거의 다 모든 자사고들이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자사고로 속해 있긴 하지만 모든 학생들을 서울 지역에서만 선발을 하고 아주 일부 사회통합 전형의 아주 일부 전형만 전국 단위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이 학교는 광역 단위 자사고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전사고에 준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학교는 서류 어떤 식으로 하냐? 전에 체력 검사가 있습니다. 맞아. 체력 검사가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학교에서 진행하던 걸로 바뀌었다가 사실 여기 체력 검사 보시면 윗몸 일으키기가 40초에 여자가 10회예요. 남학생들은 대부분 괜찮은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게 3번까지는 올라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떨어져? 실제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대요. 물론 이제 나머지를 반영했었을 때 이게 이제 부족해서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고 쪽에서는 체력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공부하려면 체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10분 오래 달리기는 크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에요. 10분에 1200이면 그렇게 부담되는 아니요 아니 이 정도는 체육 시간 때 운동하면 이 정도는 됩니다. 오히려 위에 게 근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위에 게 힘들어서 혹시라도 하나고를 생각하시면 윗몸 일으키는 조금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자소서는 사실 아주 특이할 거는 없고요. 그냥 항목별 분량 지정은 없고 그냥 지원 동기, 입학 후 활동 계획, 자기 주도, 인성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러면 사실 자소서를 잘 써야 되고 그나마 하나고 쪽에서 조금 특이점으로 볼 만한 건 모든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생기부를 가장 깊게 보는 학교입니다. 생활기록부를. 생활기록부를 좀 깊게 보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말고도 생활기록부에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고 생기부는 그냥 시간 남으면이라고 보면 하나고는 생기부 쪽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질문 형태가 티키타카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대답에 따라서 그 다음 면접 질문이 좀 달라지는 형태, 꼬리 질문, 그리고 약간의 압박 면접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이제 일부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허블 루베르트 법칙에 대해서 쭉 했었을 때 그 이유가 뭐였어? 너가 찾아봤다며. 그럼 그거 뭐야? 그럼 대답을 하면 거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너는 뭘 느꼈어? 이런 식으로 아이 답변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생활기록부에서도 질문이 나오는데 뭐 이제 2학년 1학기 세부능력 등의 특기사항 선생님이 적어주신 내용이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최고의 수준으로 작성한 아주 자극적인 문구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선생님이 이제 좋게 봐주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최고 수준을 작성했는데 어떻게 썼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설명회 할 때는 이게 생기부는 일단 숙지가 돼야 돼요. 선생님이 써주신 거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물어봤는데 제가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 선생님도 거짓말쟁이,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아야죠. 예, 그러면 이런 하나 텍스트를 정말로 깊게 물어보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를 이렇게 평가하셨으면 물어볼 수 있는 학교여야 돼요. 예, 그 정도의 적극성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돌발 질문인데요. 그냥 막 물어보세요. 예, 정말로 MBTI를 물어보기도 하는, 물론 MBTI가 그냥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성격 관련된 자소서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냥 뭐 하나고 수학 선생님 수는 몇 명일까라고 하는 이제 그냥 추론 문제죠. 그냥 학생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나 그러면 하나고의 학생 수는 193명이니까 3학년 전체로 보면 한 600명이 좀 안 되고 수학 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적인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런 식의 어떠한 자소서에는 없어요. 생기부에도 없어요. 근데 그냥 물어보는 이러한 돌발 질문들이 조금씩 나와요. 예,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면접이.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풍부한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면접을 들어가야 되는 학교가 바로 하나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네, 되게 아름다운 수치죠. 의대, 예, 치대, 한의대, 서울대도 보냈고 연대도 100명 넘게 보냈고 이 학교는 외대부고죠. 선호도 1위의 학교. 물론 하나고도 정말로 좋은 학교인데요. 하나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단이 준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선호도나 경쟁률은 외대부고가 가장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1위로 꼽는 어떤 로망 학교 중에 항상 우선순위는 외대부고가 1순위로 뽑혀요. 예, 그게 이제 대입 실적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교복도 이쁘고 뭔가 거기 들어가면 약간 뭐든지 잘한다는 어떤 그런 환상들이 좀 있는 학교고 실제로 학생들도 그런 아이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률이 3점대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전엔 6점대여서 3점대까지 떨어졌는데 그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고요. 보는 과목도 되게 심플합니다. 국영수사과 5과목밖에 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역대 단 한 번이라도 B가 하나라도 있는 학생이 합격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 무조건 이 5과목은 올 A여야 돼요. 왜? 경쟁률이 3을 넘어가요. 그러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에 대한 중요도는 되게 높죠. B가 하나라도 있으면 떨어지니까. 근데 면접을 가면 거기 모인 애들은 다 올해입니다. 그러면 변별력은 없어요. 중요도는 높지만 변별력은 없는 학교. 그리고 유일하게 면접 질문을 자소서 기반 중에서 미리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나머지는 직수석에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앞에 종이가 있고요. 그걸 뒤집으면 질문지가 3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총 12분, 한 질문당 4분씩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소서는 아까 하나고랑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아주 그냥 자사고 자소서는 어떻게 써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 폼이에요. 예, 그냥 가장 기본적인 폼이고 글자에 대한 영역도 없고요. 예, 그래서 지원 동의 입학 후 졸업계획, 자기주도, 인성 아주 깔끔하게 특별한 항목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거 가지고 최대 4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시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번 질문을 가지고 내가 30초 생각했으면 3분 30초를 스피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는 토론대회, 웅변대회 같이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분을 쏟아내면 됩니다. 근데 3분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꼬리 질문이 나오기도 안 나오기도 해요. 예, 그래서 애들이 뭐 꼬리 질문 받았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그냥 너 시간이 남았으니까 뭐 일찍 보낼 수 없으니까 뭐 나가라 그래? 그냥 물어보는 거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워요. 왜냐하면 면접 질문을 미리 준비한다라는 건 면접관이 공부하고 예상 답안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오는 거. 지식이 있으니까 질문을 만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농장하고 1984를 읽고 쭉 뭐 신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질문이 나온 건 공평, 획일, 평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가 자소서에 이렇게 의미 있게 쓴 책이면 그 책을 깊게 읽었고 이 정도는 너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고 앞쪽에서 나왔고요. 뒤쪽에서 국제협력 정책 전문가로서의 어떤 포부를 밝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가 이 책을 그렇게까지 임팩트 있게 읽었어? 그러면 너의 진로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득과 관련된 어떤 인사이트를 얻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두 가지 질문을 그냥 섞습니다. 융합적인 질문이 나와요. 예, 그러면 너가 꿈도 이거야. 그리고 이 책도 정말로 인상 깊게 읽었대. 그럼 이 두 가지 연결할 수 있는 카테고리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너 생각 얘기해봐. 예, 소재가 여러 개면 그 소재가 두 개, 세 개가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소재가 많이 섞이는 질문은 당연히 어려울 거고 잘 답변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런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죠. 예.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이제 공동체 발전에 힘쓰는 리더에 대해서 막 리더십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질문은 변혁적 리더십이 나옵니다. 예, 변혁적 리더십이 뭐냐면 친구가 저 왼쪽에 풀어낸 얘기 있잖아요. 저거의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알고 계신 거고 너가 이 정도로 어떤 리더십에 대한 이런 리더십을 너가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럼 이거에 대한 걸 조금만 텍스트를 실제로 구글에 쳐보면 변혁적 리더십이 같이 나옵니다. 그 정도까지는 너가 그래도 자소서에 쓸 소재고 그거에 가장 임팩트 있게 쓴 거면 이 정도는 알아봤겠지라고 나오는 게 외대보고 면접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외대보고는 여기까지. 네, 여기는 이제 그냥 대놓고 의대가 그냥 압도적인 수치죠. 예, 압도적인 수치고 여기는 상상고입니다. 예, 상상고. 그러니까 상상고는 어머니들께서 이제 의대 쪽 많이 보내는 학교라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여기는 수시 못 보내는 학교, 정시 위주의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상고 쪽에서는 그게 되게 억울했나 봐요. 작년 설명회에서 반박을 했어요.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 너네 많이 보낸다며 근데 지역지 인재로 많이 보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실제로 수치를 밝혀줬어요. 전체 의대로 우리가 161명 보냈는데 그중에서 지역 인재로 간 애들은 20%만 아니고 나머지들 다 어디로 갔어? 80%는 지역 인재 아닌 일반 전형으로 갔어.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은 대부분 수시 쪽인데 그나마 지역 의대 간 것도 뭐로 갔어? 정시로 갔어. 우리 그렇게 치사하게 대입 실적 내는 학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의대 수시가 49명이거든요. 왼쪽에 이제 의치함 보시면은 되게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일단 갔어요. 근데 이게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건 항상 서울대만 발표하잖아요. 서울대는 수시를 몇 명, 3명밖에 못 보냈어요. 그러면 이거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의대 갈 정도면 서울대 당연히 노려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내가 서울대를 수시로 갈 수 있을 정도면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애들은 다 어디다 밀어넣는 거예요? 의대 쪽으로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의대 붙을 애들은 거기다 붙고 그만큼 서울대 수시 쓸 애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기 카이스트랑 포스텍 저 수시 인원을 보면 거의 과고 수준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냅니다. 약간 조금만 과장하면 의대 많이 보내는 과고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예, 물론 정시 쪽이 강한 건 맞기는 한데 수시가 약한 학교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운영하고 있는 학교다. 네, 그래서 상상고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 뽑고요. 여학생을 조금 더 적게 뽑습니다. 남학생을 2, 여학생을 1 뽑아서 경쟁률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쪽에서 도서를 3권 써야 돼요. 예, 도서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가장 의미 있게 읽은 책 3권을 고르고 300자씩 써라. 예, 이렇게 이제 줄거리는 쓰지 말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학과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 그렇기 때문에 면접실을 총 2번 돕니다. 첫 번째는 준비실에 들어가서 20분 동안 창의융합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문제 푼 거 대답하고 남는 시간에 자소서에 있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기실에 들어가서
인성 독서와 관련된 공통 질문을 10분 동안 준비하고요. 면접실에 들어가서 그 공통 질문 먼저 답변하고 자기소개서에 있는 독서와 인성 면접을 추가 면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학과 면접은 어떻게 나오냐? 문제가 어렵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의미로 어려워요. 뭐로? 텍스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애들이 딱 보자마자 우와, 예, 요즘 문해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냥 보기가 싫어요. 예,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 도형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고 1차 함수 정도에서 해결되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일단 설명이 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뭘 해야 돼? 문제를 세우고 식을 세워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 아까 독서 인성 면접도 나왔잖아요. 예, 그럼 거기도 텍스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아이들을 복기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제시문이 길게 나옵니다. 예, 요거는 아마 요 책에도 있을 거예요. 예. 보셔도 뭐 그냥 정보 전달이에요.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럼 이 두 개의 제시문에 대한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가를 이용해서 나를 설명, 나를 이용해서 가를 설명 약간 인문계 논술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의 문제기는 한데 변별력이 아주 크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수학 문제는 정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답이라는 건 없고요. 물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안 되죠. 근데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 틀린 생각 얘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도 한 이런 느낌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의 가치관을 묻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변별력이 큰 질문은 아닌데 아이들은 힘들어하죠. 일단 글을 읽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나머지 두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자소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과 면접이 강한 대신에 자소서 면접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소서 면접을 적게는 하나만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는 꼭 받는다. 많게 받는 애는 한 서너 개도 받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최대한 하나로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예, 어머니들이 항상 설명회 진행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진용, 예, 갤러리에 들어갈 사진 첩용으로 제가 한 판에 정리한 내용이고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그 녹색 책자에 학교별로 나와 있는데 또 이게 앞뒤로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비교하시라고 그냥 한 판으로 정리를 해놨고요. 네. 다 찍으셨으면 네, 요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1단계와 2단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성적을 받나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신 출결 감점은 위에 똑같고요. 2단계에서도 대부분 면접으로 진행하는데 항상 하나고 같은 경우엔 서류 20점이 들어간다. 예, 서류가 뭐다? 생기부와 자기소개서 평가를 한다. 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류 점수가 분명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면접도 한 판 갤러리용으로 예,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는 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상고는 사실 면접 난이도를 중하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저희가 평가할 때 근데 아이들이 느끼는 건 저거보다 좀 윌 거예요. 글이 길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아까 전에 있었던 면접 질문 외적으로도 이런 질문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학하고 과학 관련된 질문들이 융합해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연습, 중등 과정 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공부가 필요하고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소서하고 생기부 쪽을 좀 깊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대부고는 내가 자소서에 쓴 거에 대한 외부적인 지식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내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 되게 폭넓은 수준의 뭐 탐구 보고서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외대부고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면 중요도. 자, 하나고는 면접이 아무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 자기소개서가 30%, 학생부가 10%. 내가 하나고를 준비할 거야. 면접 쪽에 조금 힘을 줘야 돼요. 물론 면접은 생기부와 자소서 기반으로 나오는 거고. 외대부고는 자기소개서가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안에서 깊이 있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면접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난이도가 달라지고요. 질문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건 나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평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되고, 상상군요, 학과 면접 때문에 그냥 면접이 최우선입니다. 예, 아무리 자소서 잘 썼어도요, 학과 면접 질문 다 대답 못하면 떨어집니다. 예, 실질한 남학생이 있어요. 예. 네, 제가 일단은 되게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예, 숨가쁘게 했는데, 여기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정보 전달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크레버스 학원에 소속됐기 때문에 학원 자랑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일단 작년에 이제 자사 특목이죠. 특목은 과고가 아니라요, 외고 국제고까지 포함해서 202명을 작년에 보냈어요. 예, 보냈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하나고, 외대부고, 상상고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학교마다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가 5월 초에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학교마다 1시간씩 편성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예, 하루 1시간에 외대부고, 하나고 1시간, 상상고 1시간, 과고 1시간. 예, 그래서 아마 어머니들한테도 이제 안내 문자나 이런 것들이 나갈 거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고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외대부고에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영상 보시면 아마 외대부고 쪽에선 제가 나올 거고요. 예, 그래서 그때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앞으로 바뀌는 데에서 자사고가 얼마나 중요한데, 대입과 관련된 부분은 이어서 또 한승희 원감님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대치 중등관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45분입니다. 제가 어저께 일산 갔다 와서 설명을 해봤는데 한 80분이 걸리더라고요. 먼저 일어나시면 안 되시는 거 알죠? 여기 일어나시면 되게 난리 납니다. 네, 지금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 입시 쪽하고 나중에 자사고 입결에 대한 분석도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휘문 중동고에 대한 잘못된 오해 이런 부분도 좀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 시작은 이제 2028 입시 개편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건데, 어느 방향으로 우리 아이의 입시를 준비시켜야 되는 게 맞느냐, 어떤 요소가 중요한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건 많이 보셨어야 되는 거죠, 그죠?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 두 가지 나뉘게 될 거고, 수시는 총 6번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는 총 3번 가능하고, 그래서 총 9번의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횟수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학교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특수목적대학교라고 해서 뭐 사관학교랑 경찰대학교.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정시 준비를 할 때 나중에 뭐 11월에 수능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 수능 보기 전에 미리 이제 뭐 경찰대라든지 사관학교 시험을 보게끔 하거든요. 시험장 분위기를 익히게끔 하려고 그런 전략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과기원들 있죠. 카이스트랑 유니스트, 디스트 그런 학교들이 이 9번 횟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해하실 수 있는 게 포스텍, 포항공대는 그냥 일반 대학으로서 취급이 됩니다. 포항공대 여기 다 횟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수시는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는 이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이 있죠. 교과 전형은 내신을 정량 평가를 하는 거고, 1등급 몇 점, 2등급 몇 점 해갖고서 점수 계산해 갖고서 따라락 1순위부터 쭉 잡는 거고요. 정성 평가, 학생부 종합 평가는 이제 그 입학사정관의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성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전형에 대한 또 세부 전형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서울, 인서울 대학들은 다 수능 최저가 깔려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통과가 돼야만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많은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 100으로 선발하고는 있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면접을 보거나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의대들이 그래요. 의대들이 그러고,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그래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 중에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고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느 쪽으로 많이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현재는 학생부 교과 100이 훨씬 많은데 앞으로는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가 좀 더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내신은 충분히 변별이 가능한 거니까.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크게 변화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면접 같은 경우가 조금 강화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별로 없습니다. 뭐 이화여대나 홍익대 정도만, 서울대도 있군요. 어쨌든 몇 개 대학만 있지 대부분 대학들은 그냥 서류와 면접으로만 하고 수능 최저 안 들어가는데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한양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면접에 대한 부분도 강화가 되는 게 면접은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는 재심의 면접이죠. 방금 전에 상상고 면접 기출문항 보셨죠? 그런 식으로 재심을 주고 이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수학이랑 과학이라는 그 교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한 겁니다. 재심 면접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의 학교들은 대부분 그냥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여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28 대입을 위해서 대학들이 계속 지금 입시 전형을 변형시켜 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5학년도가 작년에 치렀던 전형이고요. 이제 올해 고3 아이들은 이제 26학년도인데 25학년도에서 26학년도로 넘어가면서 또 변화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면접에 변화를 줬다라는 학교는 한양대가 면접을 원래 학생부 기반 면접인데 재심은 기반 면접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면접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과 수능 최저로 대부분 선발하게 될 거고, 이건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논술은 이과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수리 논술입니다. 수리 논술은 수학만 봅니다. 수학만 보는데 지금 논술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학 과목만 가지고서 학생을 선발하긴 할 건데 그 외의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수능도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통합 과목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화생지 1, 2를 수능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미적분과 기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수능 최저만으로 선발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대학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 아이를 과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논술 전형에서 다시 예전에 원래 수학과학 봤었어요. 수학과 과학 봤었는데 지금 수학 보고 있는데 2028 입시 이후로는 과학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지역에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논술 시험을 어마어마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긴 가지셔야 돼요. 논술을 뭐 인원을 적게 뽑는다 하더라도 그때 가면 이제 고3 때 되면은 논술이라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역전해 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서. 자, 그다음에 정시가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정시는 대부분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근데 학교에 따라서 수능에다가 학생부를 정량평가, 그냥 점수화하는 거죠. 정량평가하는 학교도 있고요. 수능에다가 학생부를 정성평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학교는 서울대죠. 수능에다가 학생부 정성평가하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이 얘기 듣고 계시죠? 서울대는 2028 입시부터는 수능이 60%, 학생부 정성평가를 40%로 도입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 내신 안 되면 서울대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머리에 막 박히시고 이제 그러면서 희문고는 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미달이 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량평가하는 학교가 현재 이제 고려대입니다. 이제 고려대는 수능으로 선발하는 전형의 일부를, 나머지는 다 수능 100이고요. 일부 인원을 교과를 정량평가해서 정말 그냥 등급만 가지고 점수화해 갖고서 추가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올해 26학년도부터는 연대도 정시 수능에 학생부가 들어옵니다. 그럼 연대는 과연 정성평가 들어올까요? 정량평가 들어올까요? 정량평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시로 선발하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시에다가 수능에다가 면접을 넣겠다, 이거 되게 부담되는 거거든요. 정성평가를 하겠다라는 것도 되게 부담되는 겁니다. 근데 서울대는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하고 있고. 연대는 정량평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대는 일부 학과만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데 현재는 연대는 모든 학과를 다 정량평가 하겠답니다. 거기다가 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까지도 추가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수능 전형에서.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시잖아요. 내신이 들어온다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연대에서 발표한 거로는 지금 수능을 1000점 만점을 하고 있거든요. 1000점 만점 중에서 50점이 교과 점수입니다. 근데 그 50점 중에 40점은 또 기본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10점이 실질 변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연세대에서 정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그 점수술 중에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은 1%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조금은 당연히 부담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정도는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수능의 학생부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그 밑에 학교들도 계속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자, 뭐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많이 들으셨을 거고, 네, 뭐 총원 350명 기준으로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전교 14등까지인데 5등급제에서는 전교 35등까지 갈 등급인 거죠. 이제 얘기가 들어오는 게 일반고라면 이제 1등급 안에 안 들어오면은 인서울 못 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구멍이 나는 과목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국어가 너무 약해요. 끌어올려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제 내신 5등급제에서 1등급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학 과목을 줄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머니들께서 항상 결정하시는 게 국어를 더 시켜야 돼요. 그럼 당연히 수학을 또 줄이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땅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네? 이 대치동 바닥에서 수학을 줄이겠다. 큰일 납니다, 진짜. 그렇죠? 네. 지금 지금 여기 중3 아이들 자녀를 두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학교 시험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어렵다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네. 수능도 선택 과목제에서 이제 통합 과목적으로 바뀌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 문과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과에 해당하는 기하와 미적분투도 안 배우고 보질 않고 물화생지 원투도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입시처럼, 현재 입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모집 인원, 대학에서 모집 인원의 40%나 수능 100%로 다 선발하는 거죠. 딴 거 안 보고. 수능 100%로 모집 인원의 40% 선발하고 있다고 해서 서울 주요 대학들은. 근데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것만 100점 맞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서울대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물화생지 원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교학년제의 취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100%로 학생을 모집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교육부에서 제재가 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뺀다든가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교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정리한 겁니다. 2028 이시 개편에 따랐을 때 수능은 선택 과목 없이 통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학종 선발은 아마 비중이 확대가 될 거고, 일단은 수능 정시 전형은 지금 선발 인원이 지금 40%잖아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그게 아마 이제 30%로 다운될 겁니다. 현재 이제 교육부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때문에 그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 지금 고교 학점 제도와 연계가 되는 그런 대입 전형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들 정시 선발 인원을 30%까지 낮춰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럼 그 대학들은 당연히 학종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시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긴 할 겁니다. 30%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수능 전형과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가 도입될 가능성은 정말 큰 거죠. 그리고 대학별고사, 논술하고 면접 우리가 대학별고사 하는데 논술도 과학 과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수능 체계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면접 부분도 재시문 면접 같은 그런 부분들 들어오면서 좀 더 난이도 있게끔 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뭘 챙겨야 됩니까? 라는 거죠. 교과로 가려면은 당연히 주요 교과목들은 1등급 만들어 놔야죠. 예, 뭐 2등급 한두 과목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1등급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거기에 전공을 고려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현재는 지금 이거 필요 없어요. 현재는 그냥 1등급 맞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가면은 아무래도 교과에 대한 정성평가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 교과 평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수 과목 챙겨야 된다라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 마찬가지죠. 주요 교과 1, 2등급, 2등급 최대한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주지창구나 실험 실습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같은 그러한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진로 탐색 심화 확장에 3년간 연계성들을 잘 나타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독서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표는 그냥 단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학교별로 모집 인원이 되어 있고요. 여기 2023학년도 기준으로 일단 모집을 잡아놨고요. 그다음 이쪽에는 학생들 지금 현재 고1 아이들 2028이 됐을 때 고3이 돼서 대입시를 치르는 그 아이들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9등급제에서 1등급은 4%니까 몇 명까지냐를 써놓은 겁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어쨌든 9등급제에서 1%면 1등급이면은 16,449명입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 이 세 학교의 선발 인원을 합쳐보면은 12,294명이고요. 현재도 4% 안에 드는 인원이 16,000명인데 스카이 선발하는 기준은 12,0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12,000명이 수시와 정시를 다 합쳐놓은 인원입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생각한다면 여기에 한 40% 최대 많아야 40%일 겁니다. 그러면 40%면은 뭐 몇 명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6,000명, 한 5,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더 그쵸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5등급제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5등급제를 확대를 해보면 현재 고3 인원 비율로 1등급은 10%니까 10%까지 인원이 41,122명입니다. 모든 과목별로 1등급 인원이 41,000명씩은 다 나온다고요. 근데 모든 과목을 다 1등급 맞는 애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1,000명이 뭘 1등급은 아니겠죠. 그래도 1점대 초반의 등급은 충분히 나오는 아이들의 인원수가 4만 명은 되는 겁니다. 근데 모집 인원이 스카이뿐만이 아니라 서성한, 중경, 외시, 이까지 합쳐봤을 때 42,000명입니다. 그럼 또 수시 인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줄이면은 2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1등급 맞는 아이들이 이 안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만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1등급이 아니면 인서울 쉽지 않다라는 말이 뭐 아닌 말은 아닌 거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신 등급의 변별력이 크게 약화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우수한 교육 환경 내로의 진입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선택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도대체 뭔데요? 라는 거죠. 학교의 역할은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 그 아이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과목들이 학교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미적분 2까지는 잘해요. 그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고급 수학도 좀 듣게 하고 싶은데 이 학교는 고급 수학이 없네요. 그럼 그 아이의 그 우수성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1차적인 겁니다. 그게. 그다음에 독서 심화 탐구 활동 관리, 체계적인 생기부 관리, 생활 관리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역할 과목 이수 현황. 이게 일반고 과목 편제표인데요. 수학만 끌고 왔는데 제가 일반고 과목 편제표를 학교별로 다 찾아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안 나온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벌써 4월 달인데 지금 이 고1 아이들이 고2, 고3 때 뭐 배울지를 아직도 내놓고 있지 않아요. 몇 개 학교 내놨더라고요. 이게 중상고 겁니다. 중상고 좋은 학교죠. 이번에 서울대 의대를 3명이나 보냈습니다. 그런 학교인데 학교 편제는 이렇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면서 시행이 되면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일반고도 특목고와 같은 과목들이 깔리겠구나. 그러면 특목고 굳이 보낼 필요 없지 않냐. 거기서 일반고에서 충분히 깔 수 있고 하니까 그거 들으면서 내신 잘 따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안 깔립니다. 깔아봤자 안 들을 테니까요. 그죠? 뭐 누가 들어야지 깔죠. 네. 이제 이거는 외대부 거죠. 뭐 심화 미적분, 골군 미적분, 뭐 듣고 싶은 거 많죠. 이거 들으면은 아무래도 입학사정관이 얘를 뽑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수학 잘하는 애 되게 좋아합니다.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독서 심화 탐구 활동 관리. 이게 뭐냐?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선발을 할 때 일단 첫 번째가 내신은 맞습니다. 과목에 대한 학업 역량 이게 제 1순위가 맞고, 근데 어쨌든 상위권 아이들은 이제 내신이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죠. 1.0이나 1.025나 그걸 가지고 입학사정관이 와, 넌 잘하고 넌 되게 못하는구나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아이들끼리 이제 변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서류 평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서류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독서를 어떻게 녹여내느냐. 독서는 생기부에 독서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죠. 고입엔 반영됩니다. 대입에는 고등학교에 있는 생기부의 독서 항목은 기록되지만 대입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지만 그 독서에 대한 내용들을 다른 활동에다가 다 녹여내고 있지요. 그게 이제 이 학교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심화 탐구 활동. 그걸로 아이의 우수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을 어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들은 이 학교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학을 잘 보내고 있겠지요. 그래서 외대부 같은 경우는 소디포나 유리프,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이라는 같은 이거는 이제 독서 활동 프로그램이고요. 유레카 리서치 프로젝트는 심화 탐구 활동입니다. 마찬가지 상상고도 양서 읽기 독서 활동이고, 셋도 심화 탐구 활동이고, 지금 이 활동들이 그냥 정규 수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학교들은 창체 활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걸 이 학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니들이 알아서 관리해가 아니라 정규 수업 안에 끌고 와서 관리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다른 학교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체계적인 생기부 관리. 여기 이건 이제 상상고 건데요. 상상고는 생기부 관리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생기부에 다양한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탭이 있습니다. 이게 엑셀인데 진로 활동 탭이 있고 독서 탭이 있고 자율 활동 탭이 있고 모든 항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학생이 한 활동에 대해서 여기다 스스로 작성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생기부는 선생님이 작성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들이 작성해 갖고 와. 작성해 써갖고 오면은 이제 그 다음은 선생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서 아주 이쁘게 만들어 줄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써갖고 와도 아닙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게 지금 제가 스크린샷 찍느라고 일부만 따온 건데 여기 밑에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친절하게 설명이 났죠. 야, 네가 써갖고 와 하면 이제 애들이 뭘 써갖고 오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담임쌤하고 상담하는 것도 있을 거고, 마인드셋 프로젝트가 있을 거고, 진로 검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나의 모습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성장한 내용들이 있겠지. 그걸 적어보세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수업과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탐구해본 내용들도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진로 희망 분야에도 이제 커리어 지역 정보의 지역별 참고를 해서 작성을 좀 해보시고, 교과와 연관해서 본인이 진로 관련 탐구했던 내용을 자세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율활동, 옆에 자율활동 있습니다. 교세트, 교과 세부는 과목선 작성인 세특이죠. 그것들하고 연계하세요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대학 주최 특강 및 실험이라든지 뭐뭐 주최라는 것처럼 여러 외부 행사와 외부 기관의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시고, 프로그램명에 집착하지 말고 학교 이외에 개별적으로 본인이 했던 활동과 이후 심화 탐구 및 활동 내용을 적으세요 라고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이 작성을 하는 거고, 지금 뭐 빨간 줄 친 거는 이제 책 내용입니다. 독서 활동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녹여내면서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네 번째 학교 역할로서는 생활 관리까지 해줍니다. 뭐 기숙사가 있는 학교, 이건 이제 외대부고의 생활 일과표고요. 7시에 딱 기상을 하고 12시 반에는 딱 소등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겠죠. 여기 7, 8교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동들이 정규 수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5시부터 8시까지 야간 자력습을 하거나 일렉티브 트랙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방과후 학습입니다. ET. 방과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야식 잠깐 먹고 다시 8시 40분부터 11시까지 또 야간 자력습하거나 방과후 수업을 하거나. 그래서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깔아놓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5명 이상이 모여서 학교에 요청을 하면은 담당 선생님을 배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또한 뭐 이런 유레카 리서치 프로젝트에서 뭔가 좀 잘 발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끼리 하다가 답답하니까 또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배정해 달라고.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또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들 잘 다니고 계시죠? 네. 지금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겁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씨름하면서 고1, 고2, 고3을 이제 상상해 보시죠. 네. 여기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시죠? 이렇게 딱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내가 3년 데리고 있는 것보단 여기에서 3년 있으면 훨씬 더 성장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학교들이 그런 학교들입니다. 다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이고, 아이들이 가정에 대해서 좀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현대청구를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 울산에 가면은 절대 못 옵니다. 부모님이 가시 전까지는 애들은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런 데 보내시면은 나중에 애들이 많이 성장해서 성숙해서 오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북일고등학교랑 김천고등학교는 남학교이기 때문에요. 여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여긴 말고 다른 학교들은 다 남녀공학이고요. 네. 그리고 이 학교들의 서울대 입학 실적이 될 거고요. 네, 뭐 훌륭하죠. 뭐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들도 훌륭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 눈높이가 되게 많이 높으세요. 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8 20 개편에 따른 중고등학교 때 생활 전략.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중학교 때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얘네들이 이제 2028 입시 세대잖아요. 그 아이들의 학생부 기재 사항은 이렇게 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서 대입하고 직결되는 항목들은 요 녹색으로 색칠된 4개의 항목입니다. 학교 폭력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건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 4가지가 대입에 직결된 요소고, 독서 활동 안 들어갑니다. 수상 영역 안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네. 이건 이제 중학교 생활 기록부죠. 좀 더 편하게 보시라고.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랑 중학교 생활 기록부랑 그냥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요게 이제 창체 활동이죠.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요 4가지 활동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고, 2028 대입, 2028 대입 제도에서는 이 생활기록부에서 봉사 활동이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사라지는 거 아니고, 요 뭐 동아리, 자율 활동, 진로 활동과 같이 연계돼서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다 되는 거니까 옆에서 어디서 뭐 봉사활동 없어진대라고 하면 그렇지 않대라고 말씀해주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고요. 성적이 들어가겠죠. 여기 성적이 막 들어가는 거고, 여긴 과목별로 세특이 막 작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행특이라서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주는 그런 라인 될 거고요. 여기를 이제 잘 채워주면은 서울대 의대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채워줘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제 잘 들으시고, 뭐 이 내용이 이렇게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 안에서 진행되는 교과 학습, 그죠? 그다음에 수행평가, 그다음에 창체 활동, 거기다가 이제 본인의 어떤 독서 활동까지 잘 어우려서, 그래서 자기 진로와 잘 연계시키면서, 그렇다고 진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면서 높은 성취도를 다 1등급을 맞으면서 자기 발전 가능성을 녹여내면은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진짜입니다. 네, 이게 진짜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는 학생이죠. 학생의 학업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학업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성실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학생이 갖춰야 될 요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학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그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과목들이 잘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창체 활동 같은 그런 활동들을 그냥 깔아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장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3번째가
선생님이죠. 질적 평가가 강화된 세특을 작성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 열정이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지역은 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많이 입시 실적이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이제 학교를 가보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의 그 대입 전형이 다 학생부 교과입니다. 종합 전형으로는 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내가 생기부를 잘 써줘봤자 애들 다 그냥 내신으로만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열정적이지 않으십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럼 고등학교 어디 보내셔야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학생부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생기부는 수평적 구조, 수직적 구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수평적 구조라는 것은 어떤 내가 이제 진로와 관련된 어떤 교과목을 듣고 그 교과에서 세특이 어떤 나의 활동들이 잘 들어가 있겠죠. 그럼 그 활동들을 그대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동아리나 창체 활동 쪽으로 끌고 와서 또 뭔가를 탐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 독서 하나만 딱 끌고 와도 입학 사정을 봤을 때 이 애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목, 그 어떤 활동이 여기저기에 같이 녹여져 있으면 이게 어쨌든 진정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 여기죠. 하나의 활동이 여러 기록 항목에 유기적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컨설팅 학원의 기본 항목입니다. 아이들을 컨설팅 해줄 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적 구조라는 거 하는 거죠. 1학년 때는 좀 다양한 교과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갔을 때 1학년에 했던 활동 중에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림이. 1학년에 했던 활동들 중에서.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이것저것 활동하게끔 하는 게 좋아요. 너무 깊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2학년 때 이제 그 중에 본인 진로랑 연결되는 것들을 전략적 선택을 해서 끌고 가야죠. 심화 활동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가 과학 쪽이면은 그 과학에 대한 심화 탐구 활동을 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요새는 융합적 인재를 좋아합니다.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나 국어 교과에서 이 활동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붙여버리면은 엄청 좋겠죠. 그렇게 3학년 때 가서 어느 정도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으면 더 확실히 좋은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 그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여기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예시예요. 그냥 찍어 놓으시죠. 문과로 말씀드리면은 뭐 얘가 환경 외교관, 환경 외교관이 이제 꿈입니다. 그럼 1학년 1학기 때 국어 과목을 보니까 환경에 대한 주제 토론이 있어요. 그리고 독서 활동으로 기후 정의를 하겠대요. 그렇게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1학년 2학기 올라가서 사회 탐구 주제에서 기후 난민 문제와 탄소세 정책 등으로 주제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탐구 보고서로 유럽 연합의 기후 정책과 한국 비교 분석을 해보고, 2학년 1학기 올라가서 세계사를 배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의 환경인식 변화를 조사를 해보고, 동아리 활동에서 모의 유엔 활동을 통해서 환경 관련 국제회의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2학년 2학기 때 자율활동에서 환경 외교 서신 작성 또는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의 인터뷰를 시도하고, 3학년 1학기 때 대학 진로 특강에서 국제관계학과 교수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아이 학생 이게 컨설팅 학원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 겁니다. 대치동에서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학부모들이. 그래서 이거 중3 때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건지, 고1 올라가서 받아야 되는 건지, 고1 올라가기 전에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고등학교가 결정이 되는 순간 그 고등학교에 내년 그 다음 우리 애가 들어간 그 해에 일정을 아직 안 났겠죠? 그럼 그 작년 거라도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일단 동아리 활동이 뭐가 있는지, 1년 동안에 각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수업이 편성이 되고 있는지 그걸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율활동이 뭐가 깔려 있는지, 진로활동이 뭐가 깔려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진로랑 연결되는 그런 활동들 다 체크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략 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짜는 겁니다. 네. 아이고, 아까 찍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냥 넋 놓고 네가 대학 가고 싶으면
열심히 해야지. 이거 하나 딱 갖다 놓고 이제 네가 이렇게 한번 짜봐. 그러면 짜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부모님이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두 분이 모이셔서 머리를 맞대고 이걸 짜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이 옆에 갖다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아이도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나도 되게 훌륭한 사람 되겠네. 그런 식으로 동기의식이 되게끔 잡아주셔야지 엄마 아빠가 해봤자 야 이제 이걸 하면 돼 하면 애는 아니 뭔 소리야 하면서 엄마 아빠 뭘 알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말 안 들으시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끌고 가야죠. 네. 뭐 이제 또 그냥 예시입니다. 그냥 샘플인 거니까 그냥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고등학교 때 실질적인 생기부 관리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 포맷으로 잡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남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는 안 움직인다? 그럼 나중에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괜히 애한테 미안하고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해줬구나 우리 아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중학교 때는 뭘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그래요. 아이들이 지금 꿈이 있습니까? 여기 한 절반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도 꿈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그런 전략들을 짤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넋놓고 바라보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중3이면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시작하셔야죠. 자, 일단은 앞에서 좀 어느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자, 아이가 꿈을 갖게 하는 어떤 목표를 갖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죠. 너 이 학교 한번 가보자. 영재학교 한번 가볼래? 자서고 한번 가볼래? 상성고 한번 가보자. 이런 거죠. 그럼 가보자. 그러면 아이도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자꾸 세뇌시키면 됩니다. 난 네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 하면서 돼볼까 의사?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뭐 목표가 없다 하더라도 중3 때라도 네 어쨌든 이 학교들을 가려면 자소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의 진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진로에 따른 탐구를 또 주제를 잡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뭔가 진로를 잡아주시는 게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영재학교를 만약 염두에 두고 계신다. 영재학교는 2학년 2학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서류 접수를 하고요. 그래서 서류 접수를 이제 발표가 나면 1단계 통과가 되면 이제 7월 달에 지필평가를 봅니다. 수학과학에 대한 지필평가를 보고 거기서 또 통과가 되면 3단계로 이제 8월 달에 캠프 면접이 있습니다. 그걸 다 통과를 하면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영재 입시를 치는 학원들은 이제 2학년 2학기 때 9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냐면은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탐구 주제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 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막 연구시키고 탐구 보고서를 만들게끔 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자소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 트랙은 그렇게 가면서 그다음 동시에 영재학교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어떤 입시를 중점으로 보고 가는 거냐면 2차 지필평가를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2차 지필평가가 경쟁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것만 통과가 되면 3단계는 1.5대 1, 2대 1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를 목표로 두고 그래서 이제 수학과학에 대한 기본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 개념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문제풀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영재고 입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과학고는 5월 아니죠. 과학고는 이제 8월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영재학교 3차가 발표되는 순간 그때 이제 과학고가 이제 원서 접수 시작하는 거죠. 영재고 떨어진 애들은 이제 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 평가랑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서울권이니까 이제 개별 면접을 합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 가서 면접관을 하고 1대1로 이제 개별 면접을 하고 그때 개별 면접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진위 여부 그리고 수학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들, 개념들 이런 걸로 이제 1대1로 문답을 하면서 1단계를 이제 합격처를 선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2차로 이제 수학과학에 대한 창의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고를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3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1월이나 3월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 전에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뭐 미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은 거긴 하니까요. 보통 이제 3학 1학기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과학고는 경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과학고는 입시만 놓고 본다면은 경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의수학과학은 중등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와 같이 경쟁하는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겠죠. 떨어진 아이들. 이 아이들 같이 와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영재학교 준비를 2학년 2학기 때부터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뭐래요? 경시 준비를 하죠. KM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긴 할 겁니다. 그래도 경시 학습이 안 된 아이들도 갑자기 3학년 때 나 과학고 하고 싶어 해서 준비하는 애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10명 중에 2명은 붙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10명 중에 2명 정도 합격을 하는데 그 두 학생을 살펴보면 수학을 정말 잘합니다. 이 아이가 수학적 센스가 상당히 높은 그런 아이들이 붙더라고요. 경시학습 안에서도.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되게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사고, 외국국제고는 이제 12월 달에 입시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 3학년 1학기 보통은 저희는 이제 5월 달부터 출발을 합니다. 5월 아이들 3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게 영재학교 입시는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수학 과학만 해야 됩니다. 요 2차 지필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수학 과학만 하셔야 됩니다. 영어, 국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영재학교죠.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그게 부담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를 미리 막 달려주시는 거죠. 어차피 1년 동안 못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다른 과학고는 3학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습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학업 성취 관리를 하면서 그냥 국어, 영어, 수학 학원 다니면서 틈틈이 입시 준비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 탐구 보고서를 출발을 해서 7월 달에 자소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11월부터 또 면접 준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짬짬이 진행하는 거지 자사 입시만 막 진행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이 학교들을 가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이 학교들을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종형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게 맞고요. 우리 아이들 학종형 인간을 만들어야지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이제 2028 때부터는. 네. 그래서 어쨌든 특목자사 쪽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어쨌든 1순위는 출결 관리와 교과 성취도 관리. 이거 다 얘기 들으셨죠? 이게 제 1순위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는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학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역량 강화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수학 뒤처지는 순간, 어쨌든 저희가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도 이런 거 있어요. 자사고 외대부고 보낼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고 보낼까요? 휘문고 보낼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고 보낼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은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수학부터 체크를 합니다. 학부모님한테 수학을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수학 역량이 그 학교를 갔을 때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1차적인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량 쪽에서는. 수학이 밀려버리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서. 독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교사와 원만한 관계 요성, 네, 좋죠. 종합 의견날. 그 행특에 들어가는 거는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건데, 그 대학 입시라든지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그 행특이든 세특이든 다 추천서로 봐요. 교사 추천서로 보기 때문에 그 내용도 되게 중요한 거고, 행특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인성이라든지 공동체 역량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쓸 수 있게끔 반장을 시키십시오. 그럼 좀 나아질 겁니다. 선생님하고 관계들이 또 나아지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자사고 입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학교 선택 전략에 대해서 yes or no인데요. 자, 내신 5등급제로 변화가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겁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확실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일반고를 선택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특목 자사고는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거기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은 아이들마다 다른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이 시키는 건 잘해요. 그죠? 시키는 건 잘하고 내신 관리 같은 거 잘한다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남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주도적 역량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뭐 공동체 영역도 없는 것 같고 그럼 일반고 보내신 게 맞습니다. 네, 미련을 버리십시오. 그런 아이들은 특목고 가면은 기숙사생활 못합니다. 그냥 튕겨 나오지. 자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대부분 아이들이 혼자 하는 활동이 없어요. 대부분 같이 그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해서 너도 한번 같이 할래? 라고 했으면 이런 소심한 아이들은 가면 안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래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되게 소심하고 남한테 관심도 없고 이제 그런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할 겁니다. 그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등급이 힘들 수는 있지만 아니 일반고 가면은 그래도 1등급은 확실히 나올 것 같긴 한데 특목자사고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도 도전해 볼까라는 이것도 이제 아이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좀 믿고,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인싸입니다. 인싸이긴 한데 좀 이렇게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거죠. 이런 아이 일반고 갔다가 친구 잘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가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우리 그 시동생이든 저쪽인 친척들이 다 서울대야.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래도 스카이 밑으로는 절대 안 보낼 거예요. 안 되면 재수라도 시킬 겁니다.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계신다면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특목자사고는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죠. 일반고는 플랜 A밖에 없습니다. 내신 안 나오면 도루묵입니다.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특목자사고는 그래도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그걸 역전할 수 있는 논술도 있고요. 수능도 있습니다. 그런 역량이 키워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4, 5등급이 확실합니다. 특목고에 가면 4, 5등급 확실하죠. 그래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네, 큰일 나죠. 근데 우리 아이가 자기 거 잘 못 챙기죠. 그리고 뭐 수행평가 엉망입니다. 찔리시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애가 또 고집이 좀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태를 보면은 희한하게 잘 봐봐요. 이상하네.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런데 얘가 하면 잘 보고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일반고를 가도 어쨌든 성적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보내셔야죠. 역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곳이 광역자사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무조건 보내십시오. 목표도 높아지고 내신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4, 5등급이다 하더라도 논술로든 정시로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환경의 중요성이잖아요.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혼란스럽죠. 이제 2028 입시가 시작됐는데 과연 일반고가 유리할까, 특목자사고가 유리할까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학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걸 결정하시면 안 돼요. 대학 입시 전형을 보시면은 일반고 학생들의 유리한 전형이 있고 학교마다 특목자사고에 유리한 전형이 다 있습니다. 다 뽑아주려고 전형을 다 계획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고냐 특목자사고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중요한 건 그래도 어떤 요소가 대입에서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진짜 이런 거죠. 내신이 정말 크게 작용할 것이냐 그거 그렇게 크진 않네. 아직도 정시가 그래도 강하게 나타나네. 이러면은 보내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그 결과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고1이 2028 입시를 치르고 났을 때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중1, 중2, 중3 학부모님들은 그 결과를 못 보십니다. 그죠? 지금 고1이 고3 시험 보게 될 때 중1도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초6부터는 볼 수 있으십니다. 마음이 좀 안심이 되시죠? 그죠? 중1, 3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디를 택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도 내신입니까? 라는 거죠. 글쎄요. 교육 과정이 자유로운 자사고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여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고1 아이들, 그러니까 2028 입시가 치르게 되면은 고등학교에서는 다들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거를 좀 더 강하게 봐야 되겠구나. 이 요소를 아이들이 잘 갖출 수 있게끔 변화를 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사고는 바로 바꿉니다. 일반고는 5년 걸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5년이 걸립니다. 제가 여기서 한 20년 동안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20년 정도의 입시를 경험해 왔을 때 계속 입시가 바뀌잖아요. 그 일반고 쫓아가는데 한 5년 걸리더라고요. 5년쯤 됐을 때 이제 그 방에 가고 있더라고요.
배정이 불확실한 일반고보다는 광역자사고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서울권 맞습니다. 자, 만약에 단대부고를 보내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단대부고랑 만약에 중동고랑 비교하신다고 했을 때 단대부고를 붙을 확률이 클까요? 중동고를 붙을 확률이 클까요? 라고 한다면 중동고가 훨씬 더 큽니다. 단대부고, 그러니까 여기 일반고는 일단은 뭐 내가 지원한 거에 20%하고 40%까지만 일단 어떻게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뺑뺑이기 때문에 중동고는 그냥 1.5 대 1이잖아요. 깔끔하게 1.5 대 1.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난 좀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그죠? 단대부고를 썼다가 잘못돼서 개포를 간다. 라고 하면 이제 망한 거잖아요. 개포 관련된 분 없으시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차라리 중동고를 쓰는 거죠. 근데 중동고도 1.5 대 1이니까 그러면 희문고를 쓰면 됩니다. 지금 그냥 붙잖아요. 그죠? 근데 아닐 겁니다. 당연히 희문고도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자꾸 내신 하시니까 내신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내신을. 그러니까 지금 9등급제에서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의 입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5등급제에서 한번 따져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흔히 돌아다니는 게, 야, 그 광역 자사고 가도 1등급 못 맞으면은 인서울 못 한대.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 상상, 외도부고 4등급도 중동, 예. 건동우수 갑니다. 건대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5등급제에서. 네. 우리 갑방고, 여기 대치에 있는 고등학교죠. 광역 자사고들. 그래도 3등급 초반까지는 건동우수는 갑니다. 근데 안 가죠. 왜 갑니까? 내가 논술로 아니면 수능으로 더 좋은 데 가지. 이건 내신 등급으로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자, 제가 좀 근거자를 갖고 왔습니다. 요 4개 학교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2025년 서울대 합격 순위거든요. 세화고, 희문고, 서울대 31명씩 보냈습니다. 수시를 각각 2명, 1명 보냈고요. 정시로 29명, 30명을 보냈습니다. 역시 정시형 학교죠. 세화고와 희문고는 정시형 학교입니다. 자, 선덕고는 서울 도봉구에 있습니다.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수시형 광역자사고입니다. 선덕고는 수시형 광역자사고.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이 선덕고가 그래도 수시 9명, 정시 17명, 올해는 그랬는데 작년에 정시가 훨씬 많았어요. 수시가 훨씬 많았어요. 16명 이상 수시로 들어갔었으니까. 이제 정시를 많이 끌어올린 겁니다. 이 학교가. 중동고도 정시형 학교죠. 중동고 정시형 학교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를 매년 2명씩 학종으로 보내고 있고, 그죠? 올해 4명이나 보냈잖아요. 정시까지 하셔서.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대 의대를 학종으로 보낼 수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은 그 학교의 그런 활동들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고가 좀 이렇게 인기가 또 많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학교들에 대해서 자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챗 GPT 내용이고요. 제가 챗 GPT한테 야 이게 1등급 9등급 가지고 이게 1등급 5등급까지야. 그럼 이제 9등급제에서 3.12등급은 5등급제로 한 사람이 몇 등급이니? 라고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쫙 계산해 갖고서 1.63등급입니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근거 자료예요. 믿을 만한 정보니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덕고 중위권 학생들의 학종 입결입니다. 자, 중위권부터 보죠. 일반고, 그러니까 9등급제입니다. 이제 일반고에서 5등급 받는 아이들은 어딜 갑니까? 지방대는 가겠죠. 네,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전혀 쓸 수도 없잖아요. 3.5등급이 잘해야 이제 세종대 이런 데 갈 수 있을까 말까 한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학생 뭐 종합 전형으로. 네. 근데 지금 이제 선덕고라는 곳에서는 이런 학생들도 뭐 한양대도 가고 경희대도 가고 괜찮은 데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5등급제로 환산을 하면은 똑같은 걸 지금 5등급제로 환산한 거예요. 1등급이 아닌 아이들 2.0도 한양대를 갑니다. 3.15도 5등급제입니다. 3.15 등급도 홍익대도 가고요. 그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셔야지 광역자사고 선덕고가 이만큼 보내면은 다른 학교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광역자사고는 성적을 못 보죠. 고등학교 입시에서 생기부에 성적이 안 들어갑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중동고를 가는 아이들, 아니 선도권을 얘기할게요. 선도권을 가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 학교를 가는 애들도 전략적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집 앞이 그 선도권이니까 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도 상위권 아이들이나 어느 고등학교를 전략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중하위권 아이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가까운 데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이에요. 고등학교 올라올 때 이 아이가 전체 전교 31% 안에 드는 아이고 이 아이는 전교 80% 되는 아이죠. 이 아이는 거의 뭐 공부 안 한 아이겠죠. 이런 아이들 9등급제에서 뭐 3등급 대 아이들, 4등급 대 아이들, 5등급 대 6등급 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을 이렇게 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아니 서강대 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환경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그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시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전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선도고에서 이러는데 중동고, 희문고에서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의문이시겠죠. 자, 그래서 세화고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세화고는 서초에 있는 광역자사고죠. 지금 녹색은 정시로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 분포고요. 주황색은 수시로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 분포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확실하게 확인된 학종으로 합격한 아이들 내신 등급입니다. 그래서 그 세화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서울대 수시 1명이고 정시가 31명이었나요? 어쨌든 정시학교인데 그러면은 정시학교니까 수시 성적이 안 좋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2.65가 서울대를 갑니다. 3.18이 고려대를 가고요. 4.02 등급이 서강대를 갑니다. 네, 5등급제에서는 2등급 넘어도 서강대를 갑니다. 그런 학교라는 얘기죠. 뭐 여기 성균관대를 5.61등급도 가죠. 하지만 이 아이는 아마 논술로 갔을 겁니다. 논술로 갔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학종으로 간 거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분위기는 갖고 있는 학교다. 희문고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희문고에서 학종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입결입니다. 여기 위에가 전교 1, 2, 3등이고 어쨌든 1.28 이런 식으로 맞아서 뭐 의예과를 가고요. 9등급제입니다. 3.73등급도 고려대는 갑니다. 고려대는 갑니다는 아니겠죠. 그런 아이들도 간 아이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네. 이걸 이제 5등급제로 환산해 보면은 이거 보셨습니까? 이제 희문고에서는 1등급도 나옵니다. 5등급제에서는 이제 희문고에서도 4명이나 1.0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들이 일반고랑 붙으면은 지겠습니까, 설마?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희문고 정시학교라고. 네. 수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안 갈 뿐이죠. 더 좋은 학교를 정시로 갈 수 있으니까. 그 길을 택할 뿐이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등급도 5등급제에서 2등급도 고려대를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동고죠. 중동고. 마찬가지죠. 네. 이런 분위기 갖고 있다. 고려대 7.6등급인 아이도 고려대를 갑니다. 정시로 갔겠죠. 논술로 갔을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이건 학종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신 분포인 거고. 근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 학교는 말이죠. 한양대를 보십시오. 한양대 합격한 아이들의 최고 내신 등급이 3.25등급입니다. 3등급 밑으로는, 그러니까 3등급 위쪽이죠. 그 아이들은 한양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 학교들의 환경이라는 거죠. 아이들의 목표치가 다릅니다. 그죠? 서울대 의대 합격 인원입니다. 이게 지금 86명만 지금 파악이 됐는데, 그러니까 응답에 요구한 응답을 조사에 응답한 인원만 조사된 게 지금 86명이긴 한데, 지금 아주 좋은 데 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여기 막 서울대 의대를 4명 보내고 3명 보내고 다 강남에 있는 중동, 단대, 중산고, 희문고, 진선여고 막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화고도 상문고도 있고. 얼마나 좋은 동네 살고 계십니까? 네. 자, 어쨌든 여기 있는 학교들을 살펴보시면은 어느 지역에서든 내신이 치열한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따기 쉬운 학교들 중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가는 학교를 배출하는 서울대 의대를 배출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보내시려면 어디 보내셔야 됩니까? 라는 거죠. 빡센 데 보내셔야지 그나마 갈 수 있지.
내신 쉬운 데 간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요 대치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입결이고요. 아주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이 수치를 보면은 그냥 입이 쫙 벌어지는 겁니다. 스카이를 뭐 100명, 200명까지 보내고 있고 이건 도대체 개포고는 좀 그렇죠. 어머니 지금 비웃으셨죠? 근데 이 개포고만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 보여주면은요, 우와, 의치안에서 12명을 보냈어요? 스카이를 19건이나? 놀랍니다. 네. 제가 어저께 일산 지역 갔다 왔기 때문에 일산 지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제 스카이만 끌고 올게요. 자자자자자 확대해서 이게 스카이 인원들입니다. 그래도 거기도 이제 명문고들이 있죠. 고양국제고 고양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스카이 인원이고 여기 아래쪽은 의대랑 이제 과기원들 그쪽에 간 인원들이고요. 근데 아래쪽을 보십시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스카이 인원입니다. 쭈루루루룩 의대 엄명 없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반고에는. 근데 이쪽 지역은 다 갓반고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죠? 개포고가 여기 가면은 당연히 1등입니다. 이쪽 기경은 그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살짝 외대부고랑 상상을 넣어봤습니다. 외대부고 상상고의 서울 스카이 251명, 142명, 의대랑 그게 하면 188명, 333명. 어디를 보내야 됩니까? 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치 입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중상학부모님들이랑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5월부터 이제 탐구보고서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7월부터는 자기소개 작성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틀로 입시 프로그램이 쭉 진행이 될 겁니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일단은 현재 5월, 6월에 진행 탐구보고서부터 이제 들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입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V위키라고 하는 노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 이제 관리를 해줍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아이의 가고자 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그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뭐 건학 이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입학용도 찾아보고 건학 이념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출결 내신 관리는 어떻고 생활기록은 어떠니? 그런 다음에 이제 뭐죠? 탐구 보고서를 이제 시작을 하겠죠. 수업 자료들이 쭉 있을 겁니다.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쫙쫙 나올 겁니다. 아이들이 한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진통제 관련 주제 탐구라든지 뭐 하여간 주제 탐구를 가지고서 자기소개서를 끊임없이 바꿔갑니다. 9월 8일, 9월 20일, 9월 25일 계속 주고받으면서 수정해 나가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계속 수정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면접이고요. 면접을 하면서도 아이가 어떤 탐구 보고서를 가지고서 주제를 잡아서 자소를 만들었는데 이 아이가 면접을 해보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네. 그럼 좀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티키타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면접도 녹화해 가면서 이제 이 페이지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제공이 되는 페이지입니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면접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살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저희가 탐구 보고서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탐구 보고서는 아이들이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글 못 쓰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탐구서 만들어 갖고 와라고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만들어 갖고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갖고서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를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자료를 찾아가면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아주고 아까 상상고의 그 생활기록부 관리해 주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꼼꼼하게 그리고 컨설턴트가 계속 이제 잡아주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5월, 6월에 만들어 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려질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자사고의 그 생활기록부 자소서죠. 자소서 상황이고 예시입니다. 예시. 그다음에 이제 면접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많이 그 오해를 하시는 게 아이가 학원에 와서 2시간 반 동안 면접을 해요. 그럼 2시간 반 동안 면접을 하면 얘가 학원 가서 2시간 반 동안 계속 떠들었구나 라고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2시간 반 동안 15분씩 2번이나 3번 정도 면접을 합니다. 계속 면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면접 안 할 때 뭐 합니까? 본인 자소서를 가지고서 문제를 뽑아야죠.
문제를 뽑고 그 뽑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또 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 앞에 가갖고서 실제 면접을 해보고 다시 빠꾸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면접지원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만들어 놓고요. 인사 잘하고 있는지 우수, 시선 처리는 잘하고 있냐 우수, 예. 기본 자세 어떠니 보통, 다리를 벌리고 있어요. 발음 및 발성 보통, 목소리 너무 작습니다. 습관 자꾸 코를 만지고 있어요. 노우수 이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평가를 하고 계속 고쳐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저희 CM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을 말씀드려야죠. 자, 이제 5월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보고서 마스터부터 출발할 겁니다. 마스터 클래스로 출발할 거고 보고서는 작성을 왜 하느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거죠, 그냥. 어쨌든 저희 실질적으로는 특목자사고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소재를 활용해 갖고서 쭉 자소서 핵심 스토리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못 만드는 겁니다. 이 아이의 어떤 우수성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가지고 그 부분을 탐구 보고서를 일단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해서 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두 개의 탐구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자, 수업은 2번 만에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2번 수업 안에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 거긴 할 건데 여기에 이제 나눠드린 거 있어요. 여기 뭐 사전 컨설팅이라는 게 있고 최종 첨삭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이라고 써 있는데 이 온라인을 오해하실까 봐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줌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온라인 상에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뭐 직접 뭐 온라인 상에서 만나서 뭐 하겠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일단 제시해 드릴 겁니다. 보내 드릴 거고요. 거기다 작성을 해 주시는 겁니다. 진로가 뭔지 어떤 다양한 항목들을 작성하게끔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컨설턴트가 탐구 보고서 주제를 3개나 4개 정도를 뽑을 거예요. 뽑아서 다시 보내 드릴 거고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내 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 선택을 하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학원으로 와서 이제 컨설턴트와 함께 2번의 수업 안에 만들어내는 거고 그럼 다 완성되는 건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첨삭은 또 이제 온라인에서 첨삭을 해서 자, 다 마무리됐어요 하고 저희 컨설턴트가 보내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탐구 보고서를 2개를 만들 겁니다. 그 일정은 지금 이렇습니다. 대치는 일요일과 수요일 날 수업이 있고요. 오후 5시에서 7시 2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될 거고 이게 수업일입니다. 5월 18일 그 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딱 연달아 4번. 6월 8일, 6월 11일 날 끝나면 이제 기말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입시 프로그램은 아이들 내신 기간하고 잘 따져갖고서 내신 기간 때는 멈춰야 되는 거고요. 내신 기간 아닐 때는 또 수업이 진행될 거고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보면 될 것 같고 접수는 지금 나눠드린 거에서 체크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위에 2가지는 보고서 컨설팅 수업 그 4회를 듣겠다. 난 들으려고 한다. 나중에 취소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건데 수요일 날 들을 건지 일요일 날 들을 건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전화해서 신청할게요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죄송하지만은 일단은 수업은 재원생 우선 먼저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생 배정을 할 거고요. 인원은 한 맥시멈 12명 정도까지만 각 요일에 받아서 진행할 거니까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혹여라도 진로 진학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이 부분은 중3에 해당하는 부분 좀 아쉽겠지만 중3만 진행할 겁니다. 너무 인원이 많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학교에 대한 궁금증도 가실 수 있으실 거고 우리 아이가 과연 이 학교에 가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 다양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모든 컨설팅 관련 소통은 저희 카카오 채널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요거 찍으셔 갖고서 카카오 채널 가입하신 다음에 이제 글 올리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컨설팅 비용은 얼마냐? 일단 이 보고서 컨설팅은 총 4회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회당 외부생은 8만 원으로 진행할 거고 재원생은 6만 원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정말 단가를 많이 낮춰 갖고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진학 진로 컨설팅은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고요. 오늘 신청하게 된다면 30% 할인해서 7만 원으로 진행을 시키긴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이거 제출하시고 나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